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곱 달고 책 읽는 엄마 조민경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개묘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뽑은 책은 바로 트렌드 코리아 2023입니다. 새해 맞이하시면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저희는 이제 자녀가 둘이 있거든요. 저희 네 식구가 같이 2022년에 어떤 것들이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또 2023년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것들을 달성하고 싶은지 큰 그림으로 우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을 준비를 하면서 이 책이 여러분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제목은 바로 Rabbit Jump,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의 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한국의 트렌드를 좀 더 잘 이해함으로써 토끼처럼 점프해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는 바람으로 김난도 교수님이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직 안 읽으셨다면 한번 꼭 읽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면 우리가 우리의 사고 방식을 그에 따라서 전환을 하고 또 잘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용한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책에 보면은 10가지 핵심 키워드를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가 평균 실종, 그리고 두 번째 오피스 빅뱅, 세 번째 체리 슈머, 네 번째 인덱스 관계, 다섯 번째 뉴 디맨드 전략, 여섯 번째 디깅 모멘텀, 일곱 번째 알파 세대가 온다, 여덟 번째 선제적 대응 기술, 그리고 아홉 번째 공간력, 열 번째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네버랜드 신드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핵심 트렌드 키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전 세계적인 그 경제 분위기를 봤을 때 굉장히 유례없는 불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3년 1, 2분기 정도에 경기가 이제 바닥을 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은 미국 경제 사이클을 후행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2023년 그 3, 4분기 정도 바닥을 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화두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평균 실종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 정규 분포가 어떤 모양인가요? 종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그 종 모양의 가장 중심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이 중심만 잘 공략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그 평균에 대한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인 개념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대체 불가능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색깔을 아주 확실하게 가져가야 되고 또 누구를 타겟을 할 것인지 이것을 굉장히 네로다운해서 명확하게 정해서 그에 따른 그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평균이 실종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평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눈에 튀고 또 호불호가 강한 게 오히려 성공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자택일을 해서 자기만의 색깔이 명확하게 확실하게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이제 초다극화되고 있는 환경이잖아요. 심지어 한 명이라도 이렇게 소수 집단을 전략적으로 잘 공략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오피스 빅뱅인데요.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회사로의 복귀를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에도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거를 이제 대사직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려는 마음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일만 하고 퇴근을 빨리 하고 그 퇴근 시간을 활용을 해서 자기만의 일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조용한 사직이라고 부르는데요. 워라벨이라든지 재택근무 그리고 하이브리드 업무 상태, 엔잡러 등등 해가지고 점점 조용한 그런 사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체리 슈머인데요. 이거는 합리적 그리고 전략적인 소비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고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 가치는 많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신중해지고 또 머리를 많이 굴린다는 겁니다. 체리피커라는 말은 구매는 직접 하지 않고 그 혜택만 잘 건져서 활용을 하는 사람들, 좀 약간 얌체 같은 그 의미가 되는데, 이런 체리피커 플러스 그리고 소비하는 소비자, 그래서 컨슈머가 병합이 돼서 탄생한 단어가 바로 체리슈머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알뜰하게 소비하는 사람들, 즉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을 최대한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구매를 할 때 조각 구매를 하고 반반씩 나눠서 한다든지, 또는 공동 구매를 해서 그 할인 효과를 본다든지, 그리고 유연한 그런 말랑말랑한 그런 결제 방식을 선호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나누고 쪼개는 그런 실속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인덱스 관계가 또 키워드인데요. 인덱스 관계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런 인맥 관계에 그 중요도를 부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덱스 관계에서는 그 밀도보다는 오히려 그 스펙트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과의 그런 관계가 훨씬 더 다양한 채널과 그런 통로를 통해서 가능해졌기 때문이에요. 뭐 SNS를 통해서 어떤 목적 지향적인 만남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요즘에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겁니다. 즉 관계의 중요도가 아주 다차원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같이 배우고 있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또 그룹이 있고, 또 저희 동네 친한 엄마들 그룹도 있고, 또 교회 친구도 엄마들 그룹이 있고, 또 한 친구랑 계속 이런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그런 활동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더 잘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잘 터득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다섯 번째로 이제 뉴 디맨드 전략. 뉴 디맨드 전략이라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교체 수요가 있고 또 신규 수요가 있는데, 이 교체 수요라는 것은 새롭고 매력적인 뭔가 특징을 만들어내고, 또 뭐 구독제라든지 아니면 후불 결제라든지 이렇게 유연한 그런 결제 그런 방식을 제시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교체 판매, 교체 수요를 이뤄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티브 잡스가 말했듯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제품을 내놓아라 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이걸 바로 이제 신규 수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그런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소비자가 원하는 게 무엇일지 바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디깅 모멘텀인데요. 디깅. 그 과몰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본인의 열정이라든지 돈, 시간, 그리고 투자 이런 거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과몰입이라는 것은 예전에 한때 일본에서 이렇게 유행했던 그 현실 도피성의 오타쿠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어떤 걸 너무나 좋아해서 그 한 분야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멀티 페르소나 시대에서 정말 자신의 진짜 자아를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거에 그냥 푹 빠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성장이라는 것이죠. 발돋움의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디깅 모멘텀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바로 이제 자신의 정체성과 효능성, 그리고 행복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과 어떤 소통을 하면서 특정 대상에 대한 몰입을 하게 되면 어떤 관계형 디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이키가이라는 책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키가이라는 책에서 몰입이 언급이 되었는데, 미하이 칙센티 미하이
심리학자가 이 몰입을 처음 그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신이 몰입해 있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 자체로 의미 있다고 굳게 믿음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몰입이라는 건데, 여러분은 뭐 하실 때 행복함을 느끼나요? 저는 진짜 책을 읽고 테니스나 뭐 요가 같이 운동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행복을 느끼거든요. 제 자신을 위해서, 제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 저는 요즘에 굉장히 즐겁고 뿌듯하답니다. 7번째 키워드는 바로 알파 세대인데요. 즉 1980년대생 밀레니엄 시대에 부모를 둔 자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알파 세대는 이제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인데, 알렉사가 너무나 친숙한 아이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진짜 핸드폰을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고, 또 100% 디지털 원주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겠죠. 저희 애들도 지금 미국 나이로 9살, 지금 7살이 됐는데, 이 아이들이 바로 알파 세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 애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연예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는 예를 들어서 뭐 틱톡이라든지, 그리고 코딩을 영어나 그 수학처럼 공부를 하고, 또 부모들이 워낙 경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라든지 뭐 투자 이런 부분도 익숙한 그런 세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배우면은 좀 더 많이 알아갈수록 저희들이 이제 알파 세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알파 세대를 좀 더 이해를 하는 그런 계기를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키워드는 바로 선제적 대응 기술인데, 기술이 이용자들한테 필요한 기능을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미리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을 이제 선제적 대응 기술이라고 하는데,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사회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그러한 그런 변화를 전혀 이렇게 힘들다라고 느끼지 않고 잘 빨리빨리 적응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식적인 그런 노력을 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배우고 거기에 뒤처지지 않도록 의식 전환을 하면서 성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NFT라든지 여러 비트코인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그런 개념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런 개념들을 들어본 지 몇 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도 NFT를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그렇고 이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무조건 과거의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새로운 그런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빨리 배워서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바뀌어야만이 이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안 그러면 정말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도태되고 만다는 겁니다. 9번째 핵심 키워드는 바로 공간력인데, 이 공간력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제 인력이라는 거는 이제 공간이 하도 매력적이어서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두 번째는 연계력인데요. 즉 가상의 공간과 연계를 해서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확장력, 메타버스랑 융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공간을 더 확장을 시킬 수 있을지,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이 공간력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키워드, 제가 굉장히 그 공감을 하는 트렌드인데요. 바로 그 네버랜드 신드롬입니다. 와 같은 그런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이 들기를 이제 거부하는 그 피터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버랜드 신드롬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회 전체의 사고방식과 그런 생활 양식에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또 취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가 생겨났는데, 이것은 네버랜드 신드롬이 발생한 이유는 바로 이제 일반인들의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또 청춘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의학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일하고 즐기는 그런 청년기를 극대화하고 우리가 변화를
배워나가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10가지 키워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또 저의 생각도 한번 나눠봤는데, 진짜 2023년에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런 트렌드를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 기회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